제가 최근에 이미지 서버를 바꿨어요. 이미지 서버라 그러면 치과에서 엑스레이, 파노라마 이런 거 찍을 때 그 이미지 저장해주고 그런 컴퓨터거든요. 근데 이게 병원이 10년 되다 보니까 그래버 카드라는, 그래픽 카드 말고 그래버 카드라고 CT하고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 드라이버가 윈도우 7밖에 지원을 안 해가지고 이걸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막 이렇게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CT도 자꾸 끼룩끼룩거리는 것 같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CT를 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서버를 한 대를 줬어요. 컴퓨터를 한 달을 줬어. 기존에 있던 서버가 남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CT는 어떻게 중고 업체한테 팔았는데 이게 컴퓨터를 꼭 가져가야 되는데요. 컴퓨터를 안 가져가면 이 CT를 구동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업그레이드한 그 부품들은 그냥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대요. 그래서 거기 있는 부품들을 이제 추려봤더니 또 제온 CPU E5 2699 V3 CPU가 이렇게 하나 남았고 램, 요즘 램 값이 미쳐가지고 지금 이게 DDR4 ECC 8기가짜리거든요. DDR4 ECC 8기가짜리 2133 램. 이게 두 개가 있어요. 원래는 네 개가 있었는데 두 개는 꽂아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램 두 개, 그리고 SSD 1TB짜리 SSD 860 에보. 이것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이것도 엄청 비싸더라고요. NVMe도 아닌데. 그리고 하드디스크 500기가짜리 이렇게 나와가지고 부품이 나왔는데 놀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옥상 작업실에서 쓰는 컴퓨터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. 옥상 작업실에서 쓰는 컴퓨터는 샌디 브릿지 2700 샌디 할배였어요. 이거를 또 활용을 하려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드를 또 샀습니다. X99 보드 발음도 안 되네. X99 보드를 또 샀어요. 이것도 가격이 올랐어. 이것도 거의 한 4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옛날에는 5만원 주면 CPU하고 램을 같이 끼워가지고 줬는데 램 16기가 이런 걸 끼워가지고 줬는데 지금은 보드만 줘. 쓸 수 있는 부품들은 좀 재활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써야 될 것 같아요. 좀 지금 부품값이 너무 비싸가지고.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별거 들어있진 않는데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진짜 싼 보드들은 USB 3.0이 아니야. 다 USB 2.0으로 돼 있어가지고 세팅하기가 힘들다. 그러니까 돈 몇천 원 더 주시더라도 혹시나 이런 거 이제 해볼 분이 있으면 꼭 USB 3.0 포트가 지원이 되는지 보고 구입을 하셔라. 안 그러면 진짜 파딱지 나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여기 M.2 슬롯도 있는데 M.2 SSD가 없어. 그 살려면 지금 또 가격이 올라가지고 256기가 이런 것도 6, 7만원씩 해요. 사실 이걸 어디에다가 활용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위에 올라가면 CNC 머신 돌릴 때 간단하게 퓨전 같은 거 이제 확인하고 동영상 보고 인터넷 서핑하고 그게 단데 그래서 새로 사는 것보다는 싸니까 한번 만들어 보겠다. 그리고 혹시나 이 서피스거든요. 저번에 디스플레이 교체한 건데 이게 또 깨졌어. 바라는 바로는 M.2 SSD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. 저 막 뜯어. 보면 SSD 같은 게 있다. 128기가 이게 되나? SATA SSD랑 쿨링 팬 이렇게 두 개밖에 없네요. 아쉽다. 이게 사용할 수 있나? 일단 여기에다가 CPU부터 장착을 해야 되겠다. 근데 이거 쿨러도 있어야 되잖아. 이거 하는 게 맞나? 여기 보면 여기 세모가 있죠? 이렇게 하면 CPU가 달아진다. 그리고 램은
양쪽 끝에다 하라고 그랬어요. 일단 이렇게 됐다. 그리고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. 안녕. 이거는 어디다 써먹어야 되는 거지? 배터리를 안 준다. 2025 배터리. 핀도 다 휘어가지고 왔네.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. 여기 쿨러를 달아야죠. 이게 2011 V3 소켓이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쿨러가 필요한데 이게 제일 싼 거였어요.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. 이런 거에 비싼 거 달면 좀 아깝잖아요.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구나. 이런 식으로 2011이라고 써져 있네요. 이게 스티커 떼주고 서멀 컴파운드도 넣어주네. 이렇게 대충 해줘도 조립하고 나면 다 잘 퍼지더라고요. 여기가 이제 CPU 펜 1번이라고 돼 있어요. 이렇게 하면 보드가 다 됐다. 기존에 쓰던 컴퓨터 먼지가 메인보드를 이제 다 분리를 해줘야 된다. 이 그래픽카드는 GTX도 아니고 GT710 이런 거를 넣고 쓰고 있었네. 그래도 이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. 보드는 생각보다 되게 고급 보드였다. 여기 뜨더란 게 850 프로 삼성 256기가야. 이것도 큰 게 들어있었네. 이거를 메인 디스크로 쓰고 요거는 그냥 외장 하드나 만들어야 되겠어요. M.2가 아니라 SATA SSD라도 그냥 일반적인 사무 용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. 500기가짜리 하드디스크. 요거는 백업용으로 이렇게 두 개를 달아줘야 되겠습니다. 요즘같이 부품 비쌀 때는 이런 거 되게 소중하잖아요. 당근에 팔면 손해인 것 같은데 그냥 들고 있다가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필요한 데가 어디 있을까? 그래픽카드는 있던 거 1060 6기가짜리. 도대체 몇 년 동안 이 1060을 쓰는지 모르겠네. 하지만 진짜 명기. 아직도 이거 쓰는 분 많을 거예요. 제 생각에는 그래요. 그리고 이게 프론트 패널 연결하는 게 약간 이상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 한참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이게 비슷한 X99 보드 프론트 패널 연결하는 다이어그램이 있거든요. 이거하고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비슷하죠. 초록색, 검정색 이런 배열이 비슷하다. 그래서 이것대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초록색은 파워 LED, 검정색은 파워 스위치, 빨간색이 하드 LED, 파란색이 리셋 이런 순서인 것 같다. 그래서 이것대로 꽂아줘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꼽으면 된다. 이게 되게 불친절해요. 다 알 거라고 생각하나 봐. 그러고 부저. 근데 이것도 어디가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써있질 않아. 대충 여긴 것 같다. 이렇게 하고 그래픽카드 꼽으면 이제 다 됐다. 잘 돼야 될 텐데 이게 프론트 패널이 좀 헷갈리는 것 같아. 자, 이제 과연 들어올 것인가.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부팅 디스크 전원을 올려보면 오! 된다. 오! 돼. 음악 작업하는 그런 PC로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. 근데 여기 과연 윈도우 11이 설치될 것인지. 윈도우 11이 안 된다. 윈도우 11은 안타깝게도 되지 않습니다. 다음은 윈도우 10을 설치해야지. 어쩔 수 없이. 이게 문제구만.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어요. 이렇게 남는 SSD랑 이게 SSD 연결할 수 있는 외장 케이스거든요. 여기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외장 USB가 되는 거예요. 여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훨씬 빠르다. 윈도우 10 준비가 되었습니다. 꽂고
바이오스는 어떻게 진입하는 거지? 진입이 안 돼. 디스크 1번이었나봐. 드라이버를 좀 준비를 해봐야 되겠다. 마키니스트 이렇게 치면 홈페이지가 나오고 드라이버 X99 여기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나온다.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다운로드 받아줘야 되겠죠. 그런 중에 벌써 설치가 다 됐다. 하면 이렇게 나왔다. 시간을 동기화하라네요. 그리고 드라이버는 1060 윈도우 10 64비트 큐디오 드라이버. 디스크 관리 들어가 보면 요게 0번이 하드디스크죠. 단순 볼륨 백업면 이제 D 드라이브가 생겼다. 작업 관리자 보면 그렇지만 이게 별 의미는 없다. 그냥 코어가 많은 것뿐이다. 메모리도 16기가 정상적으로 잡혔고 1060 6기가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 설치를 하면 되죠. 이제 소리도 나오네. 좀 작업 관리자 이런 거 할 때 보고 싶지 않아요? 코어가 일을 안 해. 많아서 소용이 없어. 기용률 막 9%. 전원 옵션 고성능으로 해놔야 되겠다. 시간이 많이 걸린다. 그러니까 이런 건 재미로 해야지. 진짜 사용을 해야 되겠다. 제대로 잘 사용을 해야겠다. 그렇게 쓰면 안 돼요. 갑자기 끝나네. 재설치. 뭐지 이게? 처음 겪는 그런 건데. 칩셋, 네트워크, 오디오. 설치. 제조사가 제공해준 드라이버가 작동이 안 된다. 아무튼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거는 된 것 같아요. 이것저것 설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퓨전을 설치하고 있어요. 작업 관리자 보면 그래도 여러 개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. 18개. 여기 열심히 잘 돌아가는데 굉장히 뿌듯한데 하지만 코어가 여러 개라고 해가지고 빨리 돌아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워낙에 기본 속도가 기본 클럭이 느려가지고. 근데 왜 이런 거 하겠어요. 컴퓨터가 너무 비싸져서 이러고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좀 괜찮아질 때까지 최대한 버텨야 된다. 최대한 버텨야 돼. 설치가 다 됐네. 자, 이렇게 하고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까요?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하고 네모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면 괜찮다. 보통 이런 거 디자인 하지 않아요?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면 뭐 잘 된다. 잘 된다. 아주 부드럽게 잘 된다. 이렇게 뭐 파내보자. 이렇게 하면 뭐 잘 되죠. 퓨전은 문제없이 돌아가는 것 같다.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여러 개가 삐죽삐죽하고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. 물론 이거는 지금 윈도우 업데이트 하고 있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어요. 이게 1년 더 연장해 준다고 하던데 1년 정도 사용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. 메모리가 16기가인 게 좀 안타깝다. 유튜브도 들어가 보면 잘 나온다. 재생 4K 문제 없음. 그리고 넷플릭스도 잘 나온다. 너무 잘 나온다. 다빈치 리졸브 다운을 받았는데 압축 풀 때 어떤지 한번 볼까요? 자, 압축을 풀어라.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빠르지도 않지만 못 쓸 정도는 아니다. 싱글 코어가 너무 느려. 스튜디오 버전이 아니라 무료 버전이에요. 미디어가 다 미디어 오프라인으로 나온다. 코덱을 막 설치하고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아마 이런 컴퓨터에서 뭔가 편집을 하려면 H264를 해야 될 것 같다. 이걸 프로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
이거를 요 캡컷에서 H265 10비트 24프레임 4K 24프레임 이렇게 해보면 잘 되긴 한다. 캡컷에서는 괜찮은가? 자, 그런데 이거는 H265 10비트 422 4K 24프레임 영상이거든요. 원래 이거 재생을 하려면 RTX 5000번대 그래픽카드 필요한데 지금 이거는 1060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하드웨어 디코딩이 안 되고 이거 보면 소프트웨어 디코딩이에요. 그런데 이게 보통은 되게 버벅거리면서 재생이 되거든요. 14600K에서도. 근데 이렇게 보면 CPU가 미친듯이 돌아가면서 재생이 잘 된다. 이렇게 보면 잘 나와요. 잘 돌아간다. CPU가 지금 CPU가 미친듯이 돌아가면서 모든 코어가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쨌든 재생을 원활하게 해준다. 그러니까 동영상 재생용으로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막강한 18코어 36스레드를 이용해가지고 무슨 동영상이든 CPU로 엄청 열심히 갈궈가지고 재생을 할 수는 있다. 만능 재생 머신인가? 아무튼 이렇게 제온 CPU로 PC를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굳이 사가지고 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아요. 이게 너무 전기도 많이 먹고 그냥 일반적인 사무용 아니면 뭐 동영상 감상용 이런 걸로 쓰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게 아니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까 혹시 저처럼 부품이 남는 게 있어가지고 한다 그런 경우가 아니면 굳이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메모리 가격도 안정화가 좀 되고 SSD 가격도 안정화가 좀 돼가지고 컴퓨터 좀 옛날처럼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앞으로는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힘내셔서 돈 많이 버시고요. 괜찮은 컴퓨터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. 끝. 오늘은 끝.